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33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가 13,512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 발생이 14명, 해외 유입이 19명입니다. 사망자는 추가되지 않아 누적 사망자는 289명을 유지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가 1,30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신규 확진자의 절반가량이 미국과 브라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가 많은 10개국 가운데 절반이 중남미 국가이고 볼리비아에서는 장차관 1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미국 내 감염 확산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330만 명을 넘겨 미국민 100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30대 미국 남성이 코로나19 환자를 파티에 불러 누가 빨리 감염되는지 내기를 하는 파티에 참가했다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겨냥한 트럼프 정부의 비자 제한 조치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 200여 곳이 법적 대응에 나선 데 이어서 18개 주 정부까지 소송전에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을 학기 수업 재개를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30명대로 줄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3명 확인돼 누적 확진자는 13,512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33명 가운데 14명은 국내 발생이었고 19명은 해외 유입이었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를 보면 서울 7명, 경기 9명, 전북 2명이었고 광주와 대전, 충북이 각각 1명이었습니다. 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발생 환자는 서울 7명, 경기 4명, 전북 2명, 충북 1명이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신규 환자 발생이 없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 가운데 12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진됐고 나머지 7명은 거주지나 임시 생활시설에서 자가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는 추가되지 않아 누적 사망자는 289명을 유지했습니다. 어제 78명의 환자가 격리 해제돼 완치율은 90.9%가 됐습니다. 941명은 격리 치료 중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무증상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복지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시행됐습니다. 시설 안에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도록 하고 침방울이 퍼질 수 있는 활동은 없었지만 감염 우려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빗줄기가 내리는 굳은 날, 광장 한쪽에 설치된 천막 아래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최근 노인복지시설에서 무증상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증상에 상관없이 직원들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겁니다. 광진구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 44곳에서 일하는 680명이 대상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어르신을 옆에서 돌봐야 하는 만큼 밀접한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 외부에서 시작된 감염이 집단적으로 퍼지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종사자 입장에서 어르신들이 가족분들하고 같이 사시는데 또 그분들에 의해서 감염이 될까 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탈 때 잡아주고 또 올라가서 의자에 앉는 데까지는 도와주고 해야 돼요. 조금 접촉이 많죠. 서울 도봉구 데이케어 센터 집단 감염 이후 현장에선 외부 강사의 출입도 막고 침방울이 퍼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답답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많은 어르신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거리 두기가 지켜지긴 어렵습니다. 치매에 이제 그쪽에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가서 다시 올려드리고 신경을 그러니까 더 이제 2배로 더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시설을 이용하진 않을 수 없습니다. 70분 정도가 이분들은 집에서 가족들이 다 직장 나갔든지 아니면 독거라든지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라서 저희가 긴급 돌봄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는 오는 16일까지 복지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를 마무리한 뒤 새로 입소하는 이용자와 직원에 대한 검사를 무료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교회발 감염이 잇따르면서 최근 정부가 전국 교회에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라고 밝혔는데요. 소형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미 재정난에 직면한 마당에 방역 수칙까지 준수하느라 이중고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신도가 30명인 교회를 이끄는 목사 양승일 씨는 요즘 평일 예배를 혼자 진행합니다. 일요 예배에도 9명만 참석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중단했던 현장 예배를 지난달 재개했는데 신도가 줄어든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온다. 그리고 또 집에서도 코로나 끝난 다음에 가라 그래가지고 못 오는. 지역 교회 연합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속에 재정난이 언제나 해결될지 막막합니다. 작은 교회는 더 이제 타격을 많이 입죠. 그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는데 안 나오니까. 전국 교회에 의무화된 방역 수칙도 소형 교회엔 또 다른 부담입니다. 교회 예배당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전에는 100명 넘는 교인들이 빽빽이 들어찼지만 지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 10명 정도만 앉을 수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나온 교인들이 많을 땐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QR코드는커녕 명부 작성조차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노숙인과 홀몸 노인을 위한 예배를 주로 하는데 휴대전화나 신분증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뭐 없다고 해서 딱 끊을 길이가 참 목사로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이 문제를 지금 굉장히 고민 중에 있는 거죠. 소형 교회는 전체 교회의 60% 정도로 전국 6만 4천 곳에 달합니다. 지자체나 방역당국은 소형 교회에 대한 지원책만 따로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핸드폰은 요즘 웬만한 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직 그것까지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따라서 재정과 방역 측면에서 안정된 대형 교회가 소형 교회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는 일각의 교류를 개신교 전반으로 넓혀가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임상시험이 이번 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혈장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선 대량의 완치자 혈액이 필요한데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이 단체로 혈장 공여에 나섰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된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입니다.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혈장을 제공하기 위해 단체 헌혈에 나섰습니다. 문진표를 작성하고 혈장 공유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버스에 올라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혈장해서 진짜 치료제 개발이 도움이 된다면 저희도 좋고 이제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혈장 치료제는 완치된 환자의 혈액 속에 포함된 항체와 면역 글로불린을 농축해 치료제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완치자의 혈액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혈장이 확보가 돼야 그 혈장 확진자의 완치자 혈장을 근거로 해서 거기서 유효한 그런 항체 등을 수집을 해서 혈장 치료제를 개발하는 일종의 그 원료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380여 명이 혈장을 제공하겠다고 등록했고 170여 명으로부터 혈장 채취를 완료했습니다. 이들의 혈장은 임상시험을 위한 제재를 만드는 데 사용돼 이번 주 임상시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가 확보되는 혈장은 혈장 치료제 본 제품을 만드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가 중증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지만 아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혈장 치료제가 가장 현실적인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유전자 표준 물질이 개발됐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신종바이러스연구단은 코로나19의 가짜 양성 판정을 줄일 수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표준 물질을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표준 물질의 유전자 개수를 기준으로 삼으며 감염됐지만 아니라고 판정하거나 감염되지 않았지만 감염으로 판정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표준 물질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학기 내내 이어졌던 비대면 강의로 인한 등록금 환불 요구가 2학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을 중심으로 대면 수업을 병행하겠다고 밝히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휴학을 결정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대면 시험 반대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혈서까지 등장했던 한양대학교. 1학기 종강 직전 학교 측은 2학기 수업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했던 1학기와 달리 2학기엔 수강 인원 20명이 넘는 강의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강생 20명 이하 수업과 실험 실습은 대면으로 이뤄집니다. 연세대학교는 수강 인원 50명을 기준으로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은 탐탁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일단은 비대면이고 20명 이하일 때만 대면으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도 코로나는 좀 심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학교 측에서 저희 목소리를 좀 일단은 들어줘서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특히 대면 수업도 별로 없는 마당에 방을 구해야 하는 학생들은 주거비 지출이 더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휴학하겠다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멀리서 사는 친구들은 뭐 시험 보러 차비를 차비 내고 올라오고 월세 계속 나가고 있고 심지어 이제 휴학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고 저도 그런 거 고민하고 있고 이제 되게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2학기 수업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학교의 경우 학생들 의견은 분분합니다. 2학기는 일단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직 코로나도 지금 완전히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대면 수업이 필요 없는 수업들은 사이버 강의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 부분이 있겠지만 실습이 필요한 수업들은 좀 어떻게 방역 대책을 마련해서 현장에서 진행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방식에서는 엇갈리지만 대부분 1학기 등록금 반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면 학교 측은 아직 등록금 환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부 환불하는 학교 외에는 지금 2학기 등록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 학교가 없잖아요. 예, 저희 학교도 아마 마찬가지로 다른 학교들이랑 같이 아마 움직일 것 같고요. 1학기 내내 대학가를 달궜던 등록금 반환 요구.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집계 결과 지난 1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절반가량이 미국과 브라질 두 나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13일 화상 브리핑에서 전날 신규 확진자 23만여 건이 보고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거브레수스 사무총장은 두 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언급하진 않았지만 WHO의 1일 보고서를 보면 미국 6만 6천 명, 브라질 4만 5천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또 너무 많은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며 지도자들의 엇갈린 메시지가 대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신뢰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선 대학생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를 파티 장소로 불러 누가 빨리 감염되는지 내기를 하는 코로나 파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이 파티에서 감염돼 숨진 환자가 코로나는 거짓말인 줄 알았다, 내가 실수한 것 같다는 유언을 남겨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둔감한 일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지난달부터 미국 곳곳에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코로나 파티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파티 장소에 불러 참석자들과 접촉하게 한 뒤 가장 먼저 감염되는 사람에게 상금을 줍니다. 실제로 엘라바마주 대학교에서 열린 코로나 파티에서는 참석자 중 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We thought that was kind of a rumor at first. We did some additional research. Not only did the doctor's offices help confirm it, but the state confirmed they had also had the same information. 최근 미국 텍사스주의 한 병원에서 숨진 30대 환자도 코로나 파티 참가자였습니다.
이 병원 책임자 제인 애플비 박사는 이 환자가 숨지기 전 코로나 파티에 참석한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는 거짓말인 줄 알았다. 내가 실수한 것 같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애플비 박사는 이 환자는 평소 자신이 젊고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으며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착각과 과신 때문에 젊은이들이 바이러스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며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최근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20, 30대 젊은 층입니다. Russ, the last 10 days probably, it's been between like 33 and 36 for the median age. Half the cases are in their early 30s or below. 젊기 때문에 코로나19에 잘 걸리지 않고 걸리더라도 쉽게 나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미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 3대 마라톤 가운데 유일하게 개최 가능성을 남겨두었던 시카고 마라톤 대회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시카고 마라톤 조직위원회는 현지 시간 13일 코로나19를 이유로 오는 10월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43회 대회 일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직위는 대회 참가자들과 스태프, 자원봉사자, 관중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면서 올해 대회에 이미 등록을 마친 이들은 접수비를 전액 환불받거나 2021년에서 2023년 대회로 이월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미국인 100명 중 1명 이상이 감염자가 될 정도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지만 경제 재개를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 탓에 대처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신뢰받는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하나 이상의 백신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확진자 330만 명으로 100명 중 1명이 감염자인 미국. 11일에는 하루 신규 환자가 7만 명을 넘어서면서 최고치를 기록했고 12일에는 플로리다주 한 곳에서만 15,300명의 신규 환자가 나올 정도로 확산이 가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건 전문가들은 무증상 환자를 감안하면 통계보다 실제 환자는 훨씬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나 경제 봉쇄 등 적극적인 대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선을 위해 경제 재개와 학교 개학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인 주지사들이 규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사망률이 현저히 낮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We have the lowest mortality, or just about the lowest mortality in the world. We're doing a great job. We're doing very well with vaccines, and we're doing very, very well with therapeutics. 하지만 진단키트 물량 제한으로 충분한 검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데다 최근 재확산 진원지인 남부 지역은 병상이 모자라 난리인 실정입니다. 다만 백신 상황은 나은 듯 보입니다. 거침없는 소신 발언으로 사실상 퇴출당했다는 평가를 받는 파우치 소장이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하나 이상의 백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So we're pretty cautiously optimistic that at the end of the year, beginning of this coming 2021, we will have one and maybe more, I hope more than one vaccine that would be available. 하지만 백신 사용이 가능해지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 감염 확산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미국인들은 불안 속에 하루를 맞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이 사실상 퇴출설이 나돌고 있는 전염병 권위자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과의 불화설에 대해 일단 진화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우치 박사와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매우 멋진 사람이며 그를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에게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파우치 소장과의 의견이 달랐던 현안 중에 하나로 중국발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꼽으며 파우치 소장도 그것이 좋은 결정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제한 조치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200여 곳의 대학들이 직간접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데 이어서 18개 지방정부까지 소송전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가을 학기 수업 재개를 또 강조했습니다. 조승희 기자입니다.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는 유학생 비자를 취소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강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등 17개 주와 워싱턴 DC가 이를 저지하겠다며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에 동참한 각 주 법무장관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매사추세츠 법무장관은 당국으로부터 해당 규정의 근거에 대한 설명도 듣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은 외국인 학생 유지와 캠퍼스 보건 안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고 성토했습니다. 17개 주정부에 앞서 이미 200곳이 훨씬 넘는 대학들이 직간접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하버드대와 MIT 공대가 지난 8일 관련법 개정안 시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캘리포니아주와 존스 홉킨스 대학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탠퍼드대, 듀크대 등 59개 대학도 법원에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학과 이민에 관한 총장연합이라는 180개 대학 모임도 코로나19가 여전히 심각한 만큼 온라인 수업 관련 규정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가을 학기 대면 수업을 강조했습니다. 학교 문을 여는 것에 반대하는 데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We have to open the schools. We have to get them open. And I think there's a lot of politics going along. I think they think they'll do better if they can keep the schools closed in the election. I don't think it's going to help them, frankly. 수업 재개 결정은 주지사 몫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 등을 앞세워 개학과 대면 수업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네, 중국 매장에서 파는 일부 수입 냉동식품 포장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중국 세관당국은 중국 내 육류 등 수입업체 20여 곳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보도에 이교준 기자입니다. 중국 매장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수입 냉동식품입니다. 중국 당국 조사 결과 일부 육류 제품의 포장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检出结果不代表具有传染性，但反映出相关企业食品安全管理制度落实不到位。 이에 중국 해관총수는 23개 업체에 대해 육류 수입을 잠정 금지했습니다. 이번 수입 금지 조치는 미국과 브라질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한 지역에서 육류를 수입하는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 10일 포장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냉동새우 수입업체 3곳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 중국의 냉동식품을 수출하는 105개 국가와 지역의 관련 기관에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베이징의 신파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후 수입 냉동식품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수입 냉동식품 포장지를 통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간 감염보다는 감염 확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수입 금지는 육류 중 특히 돼지고기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수입 물량 비중이 전체 육류 소비의 10%밖에 안 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산소원자 재개로 이루어진 오존은 성층권의 오종층을 형성해 자외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데요. 하지만 생활 속 오존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학개론에서는 오존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